사람의 마인드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바뀌신 분을 제가 도와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굉장히 융통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제가 경험상 안 바뀌어요. 그걸 깨기가 쉽지 않아. 깨기가 그 마인드를 바꾸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제가 음. 앞전에 잘 아시는 형님이 앞에 와서 또 왔어요. 음. 손님으로 왔는데 음.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일 끝나고 나가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네. 형님, 나는 진짜 건물 하나 지어서 월세 먹고 나는 할 거다. 그런 거를 꼭 할 거다. 라고 했더니 아, 너 돈 많이 벌었냐? 돈 좀 많이 있어? 그러길래 그 형님이 깜짝 놀라시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아 얘가 뭐 돈 얼마나 모았길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라는 식으로 비웃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는 콧방이 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뭔가를 좀 대비를 하겠다는 건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언감생심 네가 무슨 돈이 있냐는 식으로 돈 있어서 네가 나이가 몇 건물주가 살인데 맞아요. 라는 거를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좀 이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그때 가서 하고 싶어요. 그때 가서 그리고 이거 진행도 좀 이왕이면 빠르게 지금 조금 주춤하니까 집값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게 또 대출을 규제가 풀리고 나오면 또 이제 한 방에 탁 바뀌는 흑행처럼요. 그때 그게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튼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좀 주춤할 때라도 우리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는 마인드를 바꿔서 조치를 하진 않아요. 마인드를 바꿔서 뭐 이분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친구나 네. 뭐 친인척이나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 있으니까 이제 의뢰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 비용을 받고 진짜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해주는 사람은 그거에 맞춰서 받아먹고 바뀌고 그거로 승승장구를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얘기 듣고 그래 그러고 흘려.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그냥 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물어봐.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힘들게 살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14년도에 아까 그걸 낙찰을 받을 때요. 그때 당시도 경기가 지금같이 안 좋았어요.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유찰도 많이 됐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입찰을 안 했던 시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때 당시 보증금이 입찰 보증금이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5천만 원이 없어서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내 돈 2천, 3천 빌려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그리고 낙찰을 받은 후에 이렇게 저렇게 돈을 융통해서 잔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서 잔금을 만들어서 잔금 내고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고요. 2억이면요 굉장히 큰 돈을 지금 보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기회는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0, 70평의 큰 부지만 보지 말고 소형으로 가시는 거. 자금을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리스크를.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맞는 걸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커지면 리스크도 그렇죠.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근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는 걸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주거 상품은요. 특히 이렇게 신축을 지으면요.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월세가 좀 안 나가는다? 전세를 놔도 돼요. 전세는 줄 서요. 그렇게 해서 자금을 융통을 할 수도 있고요. 새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새 집이 신축만 새 집이 아니라 뭐 5년 관리만 잘하면 10년도 새 집이에요. 그리고 10년 지나면 그때 좀 미리 수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주거 상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룸이라든지 뭐 투룸 이런 주거용 상품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게 리스크를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생이라든지 상가의 공실 리스크를 진짜 강남에 막 60억에서 100억, 200억대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한두 층은 그냥 기본으로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산이 뭐 100억, 200억 되기 때문에 한두 층 비어도 그냥 비었나 보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정말 5층짜리 건물에 한 두 개 층이 비어버리면 이게 대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거용 상품을 가지고 혹시 방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비어도 내가 10개에서 하나 정도 비면 맞춰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라는 거죠.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진짜 건물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 월세 나면 좋죠. 근데 그런 건물은 그 정도 사이즈의 건물들은 그 정도 금액대에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월세 한 500 정도 나올 수 있는 소형 건물을 짓자는 거죠. 갖자는 거예요. 그걸 가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자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00만 원씩 벌어서 적금을 넣어서 1년에 1,000만 원 부어서 10년 내면 1억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이 안 보이는. 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2천만 원 가지고 있을 때 3천만 원 빌려서 5천만 원 가지고 낙찰을 안 받았다면 네. 20억짜리 건물이 지금 제가 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저도 20억을 알돈으로 모아서 2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너지를 내고 은행 대출을 4억 넘게 대출을 받고 5천을 다시 융통을 해서 1억을 내돈 자금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은 거일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 및 건물 가치가 시너지가 돼서 지금 임대 수익 및 가치가 상승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신다 그러면 현금 자산 2억을 보유하고 계시면 충분히 어렵지는 않으신 거죠. 보통 오시는 분들이 한 5천에서 1억 종잣돈 가지고 계세요. 네. 5천에서 1억. 그래서 제가 경매 과정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 5천에서 1억에 대한 종잣돈을 불리라는 거죠. 그렇게 불리셔야지 적금 넣어서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이라는 종잣돈을 가지고 아파트 단타로 칠 수 있는 거를 매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한 3천 정도 보고 팔아요. 네. 그렇게 해서 1년에 2건, 3건만 하더라도 종잣돈이 5천 정도는 불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경매 기술도 한 건, 2건 하시면서 늘려가시고 그러면서 건축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도 키우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가시는 과정이고 결국은 지금 회원분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거보다 일단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쪽이 좀 크시다 하면은 이쪽에 맞춰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시스템이 있어요. 네. 네.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도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경매에 대해서는 100이라 그러면 한 6, 70은 아셔야 돼요. 본인 살아가시는데 아시면 되게 좋아요. 네. 예. 그렇게 좋으시고 경매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급매로, 뭐 현매로, 뭐 공매가 됐든 신탁이 됐든 경매로 됐든 여러 가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싸게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매를 하시라는 거고 경매를 배우시라는 거예요.